안녕하십니까. 야구 없는 일주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원래는 주말 경기부터 리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타자가 한 명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그 선수, 송찬희 선수입니다. 송찬희 선수는 작년까지는 약간 애증에 가까운 선수였죠. 항상 타격이 좋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었는데 정작 1군에 올라오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가끔 뭐 홈런을 친다거나 장타를 친다거나 하곤 했지만 항상 아쉬운 수비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침묵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요. 왜 저런 선수를 우리 1군에서 써야 되냐 이런 말도 많이 먹을 정도로 선수 스스로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 시즌은 뭐 예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어디 내놔도 주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찬희 선수가 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아, 이래서 좀 바뀌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유튜브기 때문에 그 장면을 영상으로 틀어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진행시켜. 첫 번째, 송찬희 선수 기본 프로필입니다. 생년월일 1999년 2월 22일, 그리고 우리나라로 28세고요. 신장과 체중은 182cm, 80kg. 출신 학교는 화곡초 설린중 설린인터넷고등학교고요. 2018년 2차 7라운드 전체 67번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중하위 라운드죠. 별명은 누렁이. 이거는 지금 현재 하나로 가서 뛰고 있는 최은성 선수가 부른 별명이고요. 팬들이 부른 별명으로는 시범저지. 시범 경기에는 에런저지처럼 잘 친다 해서 시범저지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 말은 결국에는 본 페넌트레이스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라는 반증이죠. 근데 올 시즌은 좀 다른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런저지 혹은 누렁저지 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앞에 최은성 선수가 부른 별명인, 그리고 엘튜브를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모창민 코치가 많이 부르고 있는 별명인 누렁이에다가 시범저지인 에런저지를 합쳐서 누런저지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는 시범 경기가 아니라 지금 페넌트레스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에요. 그리고 2018년 신인 드래프트 때 지명 당시 송구홍 LG 단장님이셨습니다. LG 단장님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그분의 조카죠. 그래서 뽑힐 때 송찬희 선수가 고3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2할 초반에 타율을 보였고 타점도 많지 않았고요. 근데 뽑히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이 선수를 왜 뽑았을까? 타격도 되지 않고 주루도 그렇게 빠지 않고, 근데 왜 뽑았을까? 혹시 송구홍 단장이 자기 조카라서 뽑으라고 했나?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송구홍 단장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뽑지 말아라 라고 했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 스카우터 팀들이 이 선수가 장타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조정을 해주면은 분명히 클 선수다라고 해서 지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입단 직후에 송창희 선수는 2018 시즌, 2019 시즌까지 입단 직후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한 채 육성 선수로 2군에서만 보냈습니다. 당연히 원래 포지션인 내야수로만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2019 시즌 이후에 우리 LG 트윈스가 좀 대대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빠르게 군대를 보내기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2019 시즌 이후에 빠른 군입대, 특히 현역으로 가게 됩니다. 현역으로 갔다 오게 돼서 2020 시즌부터 2021년 시즌 초반까지 뛰지 못하고요. 그리고 군 제대 후에 2021년 시즌부터 2군에서 원래 포지션인 3루수를 포기하고 1루수로 출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퓨처스 경기 55경기 타율 3할 1리, 그리고 7홈런, 장타율 5할 6푼 8리로 장타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타율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당시 유지영 감독이 2군에서 올라온 리포트를 보면서 스윙 궤도가 좋고 파워가 있는 선수다. 장차 LG에서 한 축을 맡을 수 있는 선수다. 타격에 할 때 스윙 면의 궤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2022년 시즌부터 송찬희 선수가 1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스프링 캠프도 같이 1군이랑 갔다 오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송찬희 선수가 이때부터 좀 시행착오를 겪기 시작해요. 2022년 1군 데뷔 이후에 2루수와 1루수를 보는 내야 수비 위치를 가게 되는데, 이때 LG 트윈스가 확연하게 정해진 2루수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러면서 서건창 선수를 영입을 했었죠. 네, 서건창 선수마저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신민재 선수는 당시 2루 자원이 아니라 2루와 외야 백업, 멀티 포지션을 하던 작업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창희 선수가 1군 첫 데뷔는 지명타자로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서건창 선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상호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송찬희 선수가 2루수로 출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인이 처음 맡았던 포지션이다 보니까 에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수비 폭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면서 에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타격도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2군으로 결국 도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다가 내야 수비의 한계를 좀 느꼈는지 2군 코칭 스태프과 얘기를 했는지 2023년 시즌까지 내야진을 보다가 2024년 시즌부터 송창희 선수가 외야수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시즌부터 송창희 선수가 1군으로 올라오면은 외야수로 출장을 하고 특히 좌익수로 출장을 하게 돼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외야수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이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수비 약점을 좀 많이 보여줘요. 똑같이 수비가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받는 좌익수였는데, 수비의 범위가 많이 적다 보니까 중견수가 많은 라인을 커버하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3루수와 유격수가 꽤 많은 위치를 커버를 하게 되면서 이 또한 좀 보이지 않는 에러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타격감도 또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시즌도 몇 경기 뛰지 못하고 다시 2군으로 가서 수비 훈련에 좀 집중을 하게 돼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은 연도별 1군 성적입니다. 송찬희 선수가 2022년 시즌에 처음으로 1군 데뷔를 하게 된다는데, 그때 송찬희 선수는 33게임 나와서 타율은 2할 3푼 6리, 그리고 장타율은 4할 1푼 7리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아무래도 타격에 의해서 장타율, 힘이 있는 선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반면에 출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2할 8푼 1리로 많이 떨어지는데, 출루율 2할 8푼 1이란 소리는 거의 나가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1군에서 몇 경기 뛰지 못하고, 혹시나 이 1군에 문제가 있는 선수가 있을 때만 잠깐 한 경기, 두 경기 올라왔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3, 2024년 시즌은 더 처참해요. 타율은 2023년 기준으로 5푼 6리입니다. 배트를 안 들고 나가도 5푼 6리는 나올 만한 성적이죠. 근데 완전하게 선수 스스로 무너지는 시즌이에요. 게다가 장타율은 1할 1푼 1리, 출루율은 2할 2푼 7리. 그러니까 이 선수는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 들어갔다. 한 시즌 통산 안타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시즌은 LG 트윈스가 우승을 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24년 시즌은 그거가 그대로 같이 이어집니다. 오히려 2023년 시즌보다 타율은 조금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경기 수는 더 줄어들었고요. 근데 그 이유가 통산 안타가 단 1개입니다. 장타율은 6푼 7리고요. 출루율은 2할 5푼인데 그 이유는 타석 대비 출루율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타석수가 훨씬 적어서 1개의 안타로도 2할 5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수 스스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에 좀 좌절을 한 시즌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2군에서 타격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게 2025년 시즌입니다. 2025년 시즌에는 이전 연도와 다르게 2022, 2023, 2024년 3년 뛴 것보다 2025년 한 해에 뛴 경기 수가 더 많아요. 당연히 타석 수도 더 많고요. 근데 타율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율 2할 1푼 1리, 그리고 통산 안타가 51개, 장타율은 3할 4푼 7리, 그리고 출루율은 2할 9푼 1리. 이 정도면은 1군 백업 선수 혹은 1군에서 2군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정도의 수준의 모습을 보여줘요. 홍창희 선수는 이때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시즌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타력이 있다. 파워가 좋다. 언젠가는 LG 트윈스 우타 라인에 서야 될 선수다라는 평가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된 시기가 2025년 시즌부터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올해죠. 2026년 시즌 올해 송찬희 선수가 시범 경기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만개한 모습을 보여줘요. 본인의 타격값도 좀 정립이 된 것 같고 올 시즌 지금 63경기 뛰었고요. 63경기 타율은 2할 9푼 8리 그리고 장타율이 5할 3푼 7리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뭐 5할 3푼 7리면은 리그 최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루율 또한 3할 9푼 7리로 LG 트윈스에서는 오스틴 선수 그리고 홍창기 선수 다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수 스스로도 굉장히 현재까지는 만족을 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팀에서는 송찬희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해준다는 거를 굉장히 기꺼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제가 송찬희 선수가 대체 무엇이 타격 폼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에 대해서 사진으로 한번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송찬희 선수가 데뷔 때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의 타격 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앞발이 뒤쪽 축발과 조금 거리가 있죠. 그리고 팔을 어깨 높이로 최대한 들어 올려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트도 조금 무게를 고스란히 느낀 상태로 몸 위에 떠 있는 상태고요. 허리는 꼿꼿이 서 있는데 다리는 많이 굽혀 있는 그런 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몸의 앞쪽으로 좀 쏠린 모습을 보여주는 시즌입니다. 이게 2024년까지 이어지는 시즌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떨어지는 공이나 바깥쪽 높은 공에는 배트가 쭉 따라가면서 맞아요. 근데 반대로 몸쪽에 떨어지는 공, 몸쪽 변화구에는 저 타격 폼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대처가 안 됩니다. 배트를 억지로 끌어내리면서 몸으로 붙이려다 보니 헛스윙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야 땅볼, 파울이 되는 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인 장타력, 파울을 살리지도 못하고 컨택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타격폼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통할 수 있는 그런 타격폼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프로야구, 특히 1군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타격폼이 되었다고 봐요. 하지만 2군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포지션이 변화가 계속 있었던 관계로 선수가 아직 타격폼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시도해보지 못한 그런 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시즌부터 타격폼이 조금 변경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 2022년, 2025년 시즌 비교를 해보시면은 팔의 각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팔의 각도가 살짝 내려오면서 배트가 머리 쪽으로 조금 누운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전히 왼쪽 팔을 보시면은 심판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발의 각도도 여전히 넓은 상태. 하지만 준비를 할 때 뒷발이 들려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2022년 타격폼에 비해서는 2022년은 이렇게 상체가 꼿꼿이 서 있고
하체도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2025년부터 하체는 조금 더 굽어진 모습, 하지만 몸의 각도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요. 이게 몸을 좀 기울이면서 몸 쪽으로 떨어지는 공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선택을 바꾼 타격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러면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몸 쪽을 대처하려고 타석에서도 조금 멀어지고 몸을 숙이다 보니까 정작 바깥쪽 떨어지는 공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해요. 이러면서 장타력은 조금 몸 쪽을 대응을 하니까 당연히 몰리는 코스에 대한 장타력은 좋아지지만 바깥쪽 공을 대처를 못해서 타율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송찬희 선수가 정립된 모습이에요. 2025년 시즌과 비교를 했을 때 상체는 여전히 많이 숙인, 오히려 2025년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숙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앞으로 숙인 게 아니라 뒤로, 그러니까 포수 쪽이죠. 포수 쪽으로 상체를 숙이면서 공을 집중해서 보는 그런 타격 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엉덩이의 각도를 보시면은 거의 45도 가까이 되는 큰 각도를 보여주죠. 근데 반면에 내 각도가, 그리고 이 팔의 각도 또한 몸 쪽으로 조금 더 붙습니다. 2025년을 보시면은 여전히 거의 몸과 팔의 각도가 직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약간 각도가 수그러들어요. 직각보다 좀 좁아지는 각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배트가 나올 때 몸 쪽에 회전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몸에 붙어 나오는 공을 팔이 몸에 붙어 나오면서 타격을 하는 그런 타격폼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배트가 지금 2025년을 보시면은 머리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26년에는 머리 뒤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의 굽힘은 2025년보다 거의 94, 이런 직각의 모습보다 조금 펴지죠. 조금 펴져 있고 앞발 같은 경우에는 넓게 벌리던 타격폼에서 조금 더 몸이 앞쪽으로 되는데 대신에 뒷다리가 에 힘을 주는 그런 타격폼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목의 중심이 뒤쪽으로 좀 이동한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 시즌 송창희 선수 타격폼에 대해서 해설들이 말을 많이 할 때 어떤 것이 좋아졌냐라고 했을 때 송찬희 선수의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서 공을 끝까지 바라보며 타격을 한다. 그래서 변화구, 직구에 대한 대처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올 시즌의 타격 타율 그리고 홈런이라고 봐요. 타격에 대해서 많이 말했던 타자들이 있어요. 뭐 박용택 선수라든지 뭐 김태균 선수, 이대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말하기를 팔이 몸에 최대한 많이 자기가 편한 상태로 많이 붙은 상태로 나와서 그리고 하체 중심은 뒤에 남아있고 허리의 턴으로만 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다. 가장 좋은 타구의 질을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 시즌 송찬희 선수의 타격폼이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송찬희 선수는 원래 면으로 때리는 타격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본인이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잡으면서 2루타, 장타, 홈런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올 시즌 송찬희 선수가 시즌 전에 정립한 본인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송찬희 선수가 이렇게 바뀐 타격 폼으로 인해 올 시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폼은 결국 영원하지는 못할 거예요. 타격으로 성공한 모든 타자들이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도 꾸준히 끝까지 계속 타격 폼을 바꿔가면서 시즌을 보냅니다. 왜냐면은 언젠가 투수들은 이 타격 폼에 대한 공략을 가져올 거고 또 안 맞기 시작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조금씩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며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송찬희 선수의 이 타격 폼은 가장 정석적인 모습 그리고 안정적인 모습의 타격 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2022년 시즌, 2025년 시즌, 2026년 시즌 타격폼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타격폼, 상체가 약간 숙여지면서 팔의 각도가 몸에 좀 더 붙는 모습, 그리고 너무 많이 숙이고 있던 무릎의 각도는 좀 펴주면서 뒷다리에 힘을 주는 모습, 그래서 뒤에 무게중심을 남겨놓으면서 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변화구든 직구에 대처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올 시즌 송찬희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뀐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저랑 다른 의견이 있다라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시즌 2020년 시즌에 송찬희 선수는 잠깐 말소되었던 20여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붙박 1군으로 뛰고 있습니다. 문성주 선수의 부상,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지금 굉장히 잘 메꾸고 있는데 아직은 외야에서 좀 아쉬운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오지환 선수와 관련된 에러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익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외야에서는 아직 타구 판단이 좀 늦는지 반응이 늦어서 잡을 수 있는 공임에도 불구하고 안타를 준다거나 하는 거는 보이는데 이거는 훈련밖에 답이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발전을 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송찬희 선수는 LG 트윈스 항상 갈등을 느끼는 우타거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3인방 중 한 명이죠. 이재원 선수, 그리고 문정빈 선수, 그리고 지금 송찬희 선수. 이 세 선수가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어린 편은 아닙니다. 문정빈 선수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재원 선수 그리고 송찬희 선수는 이제 곧 30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LG 트윈스 주전이 지금 30대 중반이죠. 이제 몇 년 뛰지 못하고 은퇴를 할 수도 있는 박혜민 선수라거나 그리고 지금 약간의 부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홍창기 선수, 문성주 선수, 이 선수들이 30대 초반을 넘어서 중반 그리고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홍창희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서 타격을 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선수로서 최고 전성기라고 말하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에서 주전의 자리를 꿰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꿰차줘야 하기도 하고요. 송찬희 선수 스스로도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주전으로서 LG 트윈스를 우승을 시키겠다, 왕조를 이끌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찬희 선수 타격 폼이랑 그리고 송찬희 선수에 관련된 거를 좀 알아봤는데요. 올 시즌 송찬희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저는 너무 좋아요. 특히 항상 LG 트윈스는 좌타로만 라인을 꾸린다, 박동원 선수를 제외하고는 우타사가 없다, 너무 힘든 그런 LG 트윈스 라인업이다. 상대 투수가 좌투수만 올리면은 꽁승을 먹고 간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우타에는 내가 있다. 라는 송찬희 선수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문정빈 선수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가 좀 더 까다로운 타선, 좀 더 어려운 타선, 좀 더 어려운 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찬희 선수 분석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선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